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와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매년 연 한 2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0년 되면은 160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한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 신발, 공연과 관련된 티켓 구매, 그리고 해외여행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노출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둘째는 인터넷 쇼핑몰 등 가상 공간의 점포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없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개설하거나 또는 폐쇄가 용이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비대면, 비접촉, 원격 거래로 인해서 책임 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금을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재화가 인도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금 결제 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된다든가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다든가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마켓을 영업 대상으로 해서 자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영업 활동이 여러 국가에 중첩되어 있어서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법은 유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소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전소법은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2년에 통신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전소법의 적용 범위는 거래 수단별로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로 구별됩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는 주문, 결제, 이행 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전자문서가 이용되면은 전자상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터넷 등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자판기에서의 전자적 신호를 이용한 상품 거래, 또한 전자문서를 이용한 각종 표시 광고나 통지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통신 판매는 전화나 우편과 같은 판매 수단, 비대면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인도하는 그런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 사이트, 인터넷 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은 통신 판매에 포함되기는 하지만은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서 백화점 광고나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차 광고에 의한 대면 거래를 한다든가 또 대면 거래를 한 후에 인터넷으로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 판매에 해당되지만 TV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밀히 말해보면은 통신 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인터넷 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 판매도 포함해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전자상거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자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선지급식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는 결제 대금 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조회와 같은 선불식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소비자에게 에스크로 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거나 또한 결제 대금 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소비자를 피보험자라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체결하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인터넷 게임과 같은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 거래, 특히 10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청약 유인 단계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에 대해서 알기 쉽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나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이버몰 이용 약관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에 있어서 표시 광고, 계약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을 각 기간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청약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전자상거래 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재화의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실수로 거래 조건과 가격 등이 잘못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민법상의 표시 및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표시 광고 등에 의해서 청약의 구성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실수로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실수를 해서 80만 원을 8만 원에 기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대한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또 반대로 계약 조작을 실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청약의 잘못을 확인할 경우 언제든지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물건의 배송 시점에 청약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공급 단계입니다. 통신판매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출고나 배송 등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공급을 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통신판매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배송이 되었고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언제쯤 소비자에게 재화가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청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정 기간 내 청약 철회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된 재화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본인이 주문했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 도착했다든가 제품에 훼손이 되었다든가 멸실되었다든가 재화의
가치가 감소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7일이 아니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청약 철회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 단순하게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계약을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표시 광고나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대금 환급의 경우에는 최하가 반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로부터 3일 이내, 3영일 이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일 환급이 지연될 때에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반환 배송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같은 경우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하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한 제품이 표시나 사업자가 했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도착한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다를 때에는 반품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낼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전에 반품 시에 택배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면 소비자가 당연히 부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청약 철회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소비자의 기책 사유로 제품이 훼손되었다든가 제품을 뜯어서 사용해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또 시간이 경과되어서 재판매를 할 수 없거나 도서, 소프트웨어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에 대해서 포장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단순히 배송받은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해서 또한 포장을 개봉했는데 안의 내용까지 개봉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에 나온 스피커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문 제작 물품에 대해서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해서 동의를 얻은 경우에 국한해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 주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